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학교에서 배웠던 거, 프린트 30페이지에 선생님이 이렇게 수식 적으라고, 이렇게 수식 적으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 여기랑 연결해서 이렇게 내용 적으라고 했으니까 본인들 프린트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공급자 전략, 우리 학교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린트 31페이지 얘들아. 그래서 여기 공급의 가격 탄력도 ED 아니고 ES로 쌤 고치라고 했었고, 여기 수식 프린트에 적어 넣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 여기랑 연결시켜서 같이 넣으라고 했으니까 본인들 프린트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프린트 34쪽에 선생님이 이거 너희 과제로 하라고 했거든. 선생님이 여기서 답을 같이 맞춰주도록 할게. 우선 수요와 수요량의 변동을 먼저 보자. 그 중에서 수요량의 변동. 그래서 수요량의 변동은 뭐 때문에? 해당 상품의 가격 이 변동을 해서 수요량이 변동하는 요인은 해당 상품의 가격이 변동할 때 수요량이 변동합니다. 그래서 곡선 위에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돼서, 예를 들면 여기에 기존에 수요량이 있었다면 가격이 해당 상품의 가격이 변동함으로써 B로 수요량이 변동하는 거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고, 다음으로 수요의 변동이야 얘들아. 수요의 변동은 이제 이 해당 상품의 가격 말고 그 이외의 요인이 모두 수요의 변동 요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이거 예전에 했던 거 복습하는 거야. 소득, 취향, 관련 재화의 가격. 얘들아, 이거 관련 재화의 가격은 이제 우리 배웠던 대체재, 보완재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등에 따라 이제 수요가 변동합니다. 그래서 수요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되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자면 이제 수요가 만약에 증가한다고 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얘들아 이거 평행 이동이야. 평행 이동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게 됩니다. 곡선 자체가. 그리고 만약에 수요가 하락한다고 하면 이쪽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와 수요량의 변동의 원칙을 보면은 이동할 때 이제 수요량이든 수요 곡선이든 상관없이 증가할 때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감소할 때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증가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점을 찍을 수 있겠고, 수요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점을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변동 요인은 이렇게 있고, 수요가 감소하는 변동 요인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할 때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하게 되고, 수요가 감소할 때는 왼쪽으로 평행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공급량의 변동과 공급의 변동을 한번 보도록 하자 얘들아. 그래서 공급량의 변동을 하는 요인에는 해당 상품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공급량이 변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곡선 위에 점의 이동이고, 공급자가 그 가격이라면 이 정도밖에 생산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점 C, D라고 하면 이렇게 점의 이동을 공급량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여기 프린트 오타 났다. 미안. 여기 수요의 변동이 아니고 공급의 변동이다. 미안해 얘들아. 그래서 이런 공급의 이제 우리 공급량의 변동을 봤으니까 이제 공급의 변동 요인을 보면은 가격, 이 해당 상품의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공급이 변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생산 요소의 가격, 그리고 기술 혁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등에 따라서
공급이 변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곡선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공급이 증가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만약에 공급이 감소하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급과 공급량의 변동 원칙도 마찬가지로 증가할 때는 오른쪽, 감소할 때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공급량의 변동을 보면 공급량이지 얘들아. 공급량이 증가할 땐 요렇게 나타내주면 되고, 공급량이 감소할 때는 가격 하락에 의해서 공급량이 감소할 땐 이렇게 나타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공급이 증가할 때는 공급 곡선 자체를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하면 되고, 이런 요소에 공급이 감소할 때는 자체를 왼쪽으로 평행 이동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프린트 36쪽이랑 37쪽에 여러분 뭘 정리하면 되냐면, 노동시장 우리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잖아. 36쪽에는 노동시장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정리를 하면 되고, 왜 안 되냐? 37쪽에는 우리 금융시장에 대해서 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프린트에 정리해 오라는 말은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라는 이러한 개념을 배울 거고,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 어느 부분을 생산자 잉여라고 하고 어느 부분을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지 이걸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그 내용을 배우기에 앞서서 이제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개념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자, 얘들아. 시장이 언제 가장 효율적이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효율적인 시장은 경쟁 시장일 때 가장 효율적이야. 즉 수요자랑 공급자가 굉장히 많아서, 무수히 많아서 누구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시장이고,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 생산 요소 등이 필요한 곳으로 필요한 만큼 전해지는 그런 효율적인 시장을 경쟁 시장이라고 하고, 이때 가장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렇게 결정된 가격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 프린트 보기 전에 교과서에 우리 생산자 잉여랑 소비자 잉여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와서 그래프 같이 보도록 하자, 얘들아. 교과서 74쪽을 한번 펴보도록 하자. 얘들아, 교과서 74쪽 피면은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요런 페이지 보이지? 그래서 우선 소비자 잉여라는 개념을 배우기 전에 우선 수요 곡선이 뭔지 보면은 요 수요 곡선 있잖아. 얘들아, 요 수요 곡선, 이게 결국에는 상품의 가격에 따라서 1,200원일 때는 1명, 1,000원일 때는 이렇게 n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품의 가격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수량을 나타낸 요 곡선을 수요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요 곡선의 의미는 뭐냐면, 얘들아, 요 가격일 때, 이거 그림 좀만 크게 해서 보자, 얘들아. 보면은 이 가격일 때 있잖아, 얘들아. 이 가격일 땐 요만큼의 수요자가 있다는 얘기고, 요 가격일 땐 요만큼의 수요자가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점점 이 많은 수요자들을 연결을 하면 이렇게 수요 곡선이 되는 거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의 높이는 이 수요량 수준에서, 즉 요만큼 요렇게 여기 지금 1개인데 이렇게 뭐 0.1개, 0.2개 뭐 이렇게 해서 이 수준에서 이 소비자들이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나는 요만큼을 구입할 때 요만큼을 지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요 수요 곡선의 높이는 이렇게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한번 보자, 얘들아. 가에서 빵이 1,200원이래. 1,200원일 때 수요량이 몇 개야? 1개잖아.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빵을 1개 구입을 해. 그럼 나는 1,200원까지 낼
의사가 있다는 거야. 내가 빵을 한 개를 구입하면서 나는 1,200원까지 낼 수 있어요 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들아 시장에서 1,000원이래. 그러면은 나 얼마의 이득을 얻었어? 나는 빵을 하나를 사면서 1,200원까지 내려고 했어. 근데 빵이 1,000원이래. 그럼 나 얼마의 이득을 얻는 거야? 200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느낄 거야. 왜냐면 내가 내가 1,200원 내려고 했는데 나 1,000원밖에 안 냈어. 그러면은 200원을 내가 더 쓰려고 했는데 쓰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걸 얻었잖아. 그래서 200원만큼의 이득을 얻었다고 아마 느낄 거야.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 잉여의 개념, 의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얘들아. 우선 소비자 잉여라는 게 뭐냐면 봐봐.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서 얻었다고 느끼는 이익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빵을 여기 다시 지우면 내가 빵을 한 개 사려고 했어. 소비를 하려고 했어. 근데 이제 1,200원까지 내려고 했는데 내가 1,000원만 냈어. 그러면 얘들아 보자. 내가 그래서 200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느끼게 되잖아. 그래서 내가 빵을 한 개를 소비자가 이제 내가 빵을 한 개를 구매를 하면서 얻었다고 느끼는 이득 200원.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전체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제 소비자들이 빵을 사면서 이제 내가 빵 구매를 위해서 나는 이만큼을 지불할 수 있어. 라고 한 게 그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 이 수요 곡선의 요만큼의 높이가 되잖아, 얘들아. 근데 실제 시장 가격은 1,000원이야.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나는 이 두 개를 구매하면서 요만큼 더 낼 수 있었지. 그리고 여 사람도 요만큼 더 낼 수 있었지. 근데 요만큼만 내고 구매를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전체 소비자의 잉여를 구하면 이 각각의 소비자가 있을 거잖아. 그래서 각각의 소비자들이 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대로 요만큼을 지불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내가 얼마를 지불했는지 그래서 요 부분을 여기 전체 내가 소비자들이 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는 금액인 이 수요 곡선에서 실제로 빵 구매를 위해서 지불된 금액 요 부분을 뺀 요 나머지 부분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 이 부분이 왜 이러냐? 이 부분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여기 나에서 볼 수 있듯이 빵 가격이 만약에 1,000원이면 전체 소비자 잉여는 여기 소비자가 빵을 구매할 때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인 이 수요 곡선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인 요 부분을 뺀 요 나머지 부분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 얘들아 그래서 이제 우리 반대로는 아니고 이제 소비자 잉여를 봤으니까 생산자 잉여를 한번 보자. 생산자 잉여를 보기 전에 이제 공급 곡선을 보면은 공급 곡선은 이 상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급자가 얼만큼 공급할 수 있는지 이 공급하고자 하는 상품의 수량을 나타낸 것이 공급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 곡선의 높이는 공급량 수준에서 내가 한 개를 공급을 해. 그러면은 내가 얼마를 받고 싶은지 즉 생산자가 이 공급량 수준에서 이제 얼마를 받고 싶은지 내가 요만큼 공급을 하면 요만큼 받고 싶은 거야. 요만큼 요 가격대만큼 그래서 이제 그 공급자가 즉 생산자가 최소로 받고자 하는 금액 나는 그래도 요만큼 생산을 하면 요만큼은 최소로 받고 싶어요 라는 이 금액을 연결시킨 곡선이 공급 곡선이 되게 연결시킨 것들을 이렇게 최소로 받고 싶어요 하는 그 금액들을 연결한 이거를 이제 공급 곡선이야, 얘들아. 그래서 이제 공급 곡선의 이 높이는 이렇게 공급량 수준에서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자마다 상품을 이제 공급을 하면서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도 서로 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달을 보면은 빵이 800원일 때 공급 몇 개 하고 싶대?
800원일 때 한 개를 공급을 하고 싶대. 이거는 나는 800원에 팔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근데 내가 800원에 팔려고 했는데 시장 가격이 1000원이네. 그럼 나 얼마 이득이야? 200원의 이득을 얻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다시 생산자 잉여의 개념 의미를 유추를 할 수 있는데 생산자가 이제 상품을 판매하면서 얻었다고 느끼는 이득인 거야. 나는 800원에 팔려고 했는데 1000원에 팔렸어. 그럼 내가 얼마의 이득을 얻었다고 느껴? 200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느끼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전체 생산자 잉여는 각 생산자가 이제 상품을 판매를 하잖아. 그러면서 각각 이제 실제로 받은 금액 과 이렇게 1000원 이렇게 시장 가격 실제로 받은 금액과 내가 최소한 받고자 했던 이 금액 있지. 얘네들을 이제 전부 다 합친 거. 각 생산자의 이런 생산자 잉여를 합친 걸 전체 생산자 잉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 라에서 볼 수 있듯이 빵의 가격이 만약에 1000원이라면 얘가 이제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은 800원이었어. 그러면은 요만큼이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고 여기 두 개일 때는 900원, 시장 가격은 1000원인데 900원이었어. 그러면은 요만큼이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면적으로 나타내면 요 부분이 생산자 잉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야. 요만큼 시장 가격에서 내가 요만큼 받고자 했던 부분 여기를 빼버리면 여기 나는 받을 줄 몰랐는데 이만큼 받은 거잖아. 그래서 요 부분 개이득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 생산자가 개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생산자 잉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프린트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생산자 잉여를 이제 정제된 언어로 표현을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얘들아. 생산자 잉여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면서 얻었다고 느끼는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상품 구입하잖아 얘들아. 그러면서 얻었다고 느끼는 이득의 크기를 소비자 잉여라고 합니다. 얘들아 선생님 혹시 이거 강의하다가 말실수하는 부분이 있으면 계약해서 알려줘. 알겠지? 아무튼 소비자 잉여는 다시 한번 보면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잖아. 그 과정에서 얻었다고 느끼는 크기. 나는 이거 1200원 낼 줄 알았는데 1000원밖에 안 냈어. 그럼 200원 개이득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그 200원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비자들이 느끼는 이러한 이득을 이제 모아.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이 이제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보면은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최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 그래서 그 최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을 여기 수요 곡선의 높이가 이만큼의 높이만큼이 요만큼의 높이만큼이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지 얘들아. 근데 얘가 요만큼을 지불을 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실제로 지불한 건 요 시장 가격은 요만큼을 지불을 했어. 그래서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상품을 팔면서 얻었다고 느끼는 이득의 크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생산해서 팔면서 800원만 얻어도 나는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 가격이 1000원이래. 그러면 내가 느끼는 이득의 크기는 얼마야? 200원 개이득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생산자 잉여가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상품을 공급하면서 실제로 받는 금액이 뭐겠어? 시장 가격이겠지. 여기서 최소한 내가 시장 가격이 만약에 1000원이라고 하면 나는 800원만 받고 싶었어. 만약에 800원 받고 싶었어. 그러면은 요만큼이 생산자 잉여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생산자 잉여를 모은 요 부분을 각 생산자의 잉여를 모은 요 부분을 시장의 생산자 잉여라고 합니다. 그럼 얘들아 우리 한번 보자. 이러한 소비자 잉여는 언제 봐봐. 만약에 가격이 우리 시장 가격을 한번 높여보자. 그럼 생산자 잉여가 줄어드니 늘어나니? 줄어들지. 근데 만약에 시장 가격을 낮춰보자. 그럼 생산자 잉여가 더 늘어나겠지. 얘들 같은 수요 곡선에서. 그렇게 돼서 이러한 생산자 잉여는 시장 가격이 낮아질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소비자 잉여는 시장 가격이 낮아질수록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산자 잉여는 시장 가격이 만약에 얘들아 지금 시장 가격이 여기잖아. 근데 만약에 시장 가격이 떨어져 막 그럼 생산자 잉여 얼마큼 되겠어? 요만큼 되겠지. 근데 만약에 시장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보자 얘들아. 그러면은 생산자 잉여는 이만큼 더 커지겠지.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시장 가격이 높아질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개념과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그려졌을 때 어느 부분이 소비자 잉여이고 어느 부분이 생산자 잉여인지 여러분들 골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여기 밑에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자 얘들아. 가격 수준에 따른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자. 우선 시장 가격이 P 제로야. 그러면은 시장 가격이 여기서 요만큼이 형성이 되겠지 얘들아. 그럼 봐봐. 수요자가 상품을 구매하면서 얼마를 최대까지 지불을 할 수 있대. 그래서 그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나타낸 선이 여기 요 빨간 선이 되지 얘들아. 근데 시장 가격이 지금 P1에서 형성이 되고 있잖아. 그럼 소비자는 요만큼 지불을 할 수 있었는데 요만큼밖에 지불을 안 하게 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Q1만큼 구입을 하려고 했어. 그러면은 내가 요만큼 P1까지 지불을 하려고 했는데 P0만큼만 지불을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요렇게 요 모든 구매량에서 그 각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를 합치면 요런 도형이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P0인 경우에 소비자 잉여는 A, B, C가 되겠지. 도형으로 나타내면. 그래서 우리 이걸 다 지우고 다음으로는 생산자 잉여를 한번 보도록 하자. 우선 보면은 생산자가 나는 요만큼 거래량을 내놓고 얼만큼 받아야 되냐면 나는 요만큼 거래량을 내놓으면 요만큼만 받아도 돼. 난 요만큼만 내놓으면 요만큼 받아도 돼. 그래서 그걸 연결한 선이 요게 되잖아. 근데 시장 가격이 어디서 형성이 됐니 얘들아? P1에서 형성이 된 거야. 나는 요만큼만 받아도 됐는데 이만큼을 준대. 그럼 요 부분이 어디가 되겠니? 생산자 잉여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합친 요 부분이 P1일 때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알파벳으로 나타내면 DEF가 될 거야 얘들아. DEF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으로 이제 가격이 P1으로 변했어. P1으로 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P1으로 변하면 수요 곡선은 그대로 있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요대로 있어. 그랬을 때 시장 가격이 어디서 형성이 됐어? 여기 P1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불하고자 하는 그럼 얘들아 여기 P1에서 형성이 되면 거래량은 얼마가 되겠니? 총 거래량은 Q1만큼만 거래가 되는 거야. 왜냐면 요 가격에서 요만큼 이제 초과 공급이 되는 거겠지 얘들아. 우리 이거는 예전에 배웠던 거니까 선생님 따로 설명을 하지 않을게. 그래서 Q1에서 거래가 될 거야. 그렇게 되다 보면은 여기서 소비자 잉여는 어느 부분이 되겠니?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A가 됩니다. 그럼 이제 생산자 잉여를 한번 보도록 하자. 생산자 잉여는 내가 시장 가격에서 내가 요만큼만 받아도 돼 라고 했던 부분이지.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그래프상에서 요 부분이 생산자 잉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BDF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시장 가격을 다시 조정을 해서 시장 가격이 얼마일 때래 얘들아? 시장 가격이 P2일 때 한번 보도록 하자 얘들아. 시장 가격이 P2야. 그럼 전체 거래량은 어떻게 되겠니? 요 부분 Q1에서 전체 거래가 되겠지 얘들아. 그러면은 이제 요 부분에서 Q1만큼 거래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했어? 나는 이만큼 구매할 수 있는데 시장 가격이 이만큼이네. 그래서 요만큼 이득을 보내요. 그래서 요 부분을 표기를 하면은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되게 됩니다. 그럼 생산자 잉여는 나는 요만큼만 받아도 돼. 근데 시장에서 이만큼 준대. 그래서 요 부분이 생산자 잉여가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F가 될 거고 소비자 잉여는 A, B, D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프 상에서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림 주면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얘들아 이제 우리 이 시장 가격에서 우리 처음에 배울 때 뭐 배웠냐면 시장이 가장 효율적일 때는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이 될 때다. 그 경쟁시장 가격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이렇게 결정된 가격일 때 자원이 가장 효율적이다. 막 이런 얘기를 우리 수업 초반에 했었어. 그래서 그걸 함께 보도록 하자 얘들아. 보면은 지금 이 수요와 공급이 가장 맞닿는 점,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닿아서 가격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될 때는 가격이 P0일 때잖아 얘들아. 그래서 P0일 때 공급량도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계산을 해봤을 때 P0일 때 가장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며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가장 크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이 P0일 때 생산자 잉여를 보게 되면 요만큼이 생산자 잉여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이게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근데 봐봐. 그래서 얘네 요거 두 개를 한번 합쳐보도록 하자. 얘네 두 개를 합친 걸 총잉여라고 하거든. 그래서 얘네 두 개를 합치면 A, B, C, D, E, F가 되지. 그러면은 여기 이제 P1일 때 총잉여를 더하면 A, B, D, F가 되고 P2일 때도 A, B, D, F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선생님이 여기 그래프를 여기를 지금 P1, P2를 똑같이 그려서 그렇지 반드시 이 높을 때와 낮을 때 이렇게 총잉여가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이거 다르게 나오는 거 여러분 학교 나오면 한번 같이 해보자 얘들아. 그래 왜 이러냐? 그래서 이렇게 총잉여 부분을 비교해보면 얘들아 그 균형 가격보다 높거나 낮을 때 이 전체 총잉여가 균형 가격일 때부터 줄어든다는 걸 우리 같이 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까지 같이 봤어요 얘들아.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총잉여 즉 사회적 잉여 부분을 같이 보면은 이 총잉여라는 것은 이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총잉여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시장의 이런 효율성과 총잉여의 관계를 살펴보자면 시장의 균형 수준 여기 P0 수준이지 P0 Q0지. 그래서 이 수준에서 총잉여는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 부분 살펴보면 이 이야기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시장 균형에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교과서에 서술이 되어 있거든. 얘들 함께 보도록 하자. 그래서 얘들아 교과서 75페이지를 보면 우리 함께 보면은 이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해서 즉 여기 그래프 보면 요렇게 요만큼의 소비자 잉여 그리고 요만큼의 생산자 잉여를 합해서 총잉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잉여의 경우에는 가격이 어떨수록 가격이 낮을수록 더 커지고 생산자 잉여는 가격이 높을수록 더 커진다고 우리 아까 프린트 보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럼 총잉여는 언제 극대화되냐면 소유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난 시장 균형에서 총잉여는 가장 커진다고 좀 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우리 아까 프린트 여기 배웠잖아. 여기서 근데 이제 가격이 그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을 때와 낮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 배웠어. 우선 그래서 이 부분을 교과서 서술로 같이 보도록 하자. 우선 보면은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 그래서 낮은 가격이 P2 이게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잖아. 이렇게 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소비자 잉여는 일정 부분 증가하지만 생산자 잉여는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ABC에서 ABD를 보면은 ABC 요만큼에서 ABD를 보면은 일정 부분 증가했어. 그래서 일정 부분 증가하지만 생산자 잉여 어떻게 됐는지 보자. 비교를 하면
DEF에서 F니까 생산자 잉여는 그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시장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총 잉여 비교해보면 총 잉여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상품을 보게 되면은 시장 균형 가격보다 얘가 높잖아. 그렇게 되다 보면은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됐니? A, B, C에서 A로 감소했어. 소비자 잉여는 감소했어. 그럼 생산자 잉여는 DEF였잖아. 근데 BDF로 되면서 이 부분이 빠지고 이 부분이 들어갔잖아. 그렇게 되면서 일정 부분 증가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거래량이 기존 균형 거래량 Q0에서 Q1으로 시장 가격이 줄어들게 되면서 총 잉여는 이전보다 즉 균형일 때 요때보다 감소하게 됩니다. 즉 경쟁 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결정된 시장 균형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합의 총 잉여가 극대화되고 이에 따라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그래프를 했던 거 교과서에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거든. 얘들아 보면은 이 균형 가격보다 낮게 되면은 낮은 가격이 되면은 생산자 잉여는 요만큼에서 요만큼으로 줄었고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에서 요만큼으로 일정 부분 늘어났어. 그렇지만 전체 총 잉여는 요만큼에서 지금 요만큼이 날라가 버렸지 얘들아. 그래서 전체 총 잉여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장 가격보다 높은 경우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에서 요만큼으로 줄었고 생산자 잉여는 요만큼이었는데 요만큼으로 일정 부분 늘어났습니다. 전체 총 잉여를 보면 요 부분이 날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프린트랑 교과서 지금 74페이지, 75페이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읽어보고 오도록 합니다.